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할 건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심지어 이제 길거리에서도 더 많이 알아보시는데 제가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낯을 엄청 가려요. 저는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집사랑이랑만 놀아요. 논다고 해도. 가족들이랑만 놀아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남는 시간이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일하고 공부하고 끝이에요. 일 중독이에요. 공부 중독이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나마 제가 잘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도 없고 즐거움을 느낀 것도 별로 없었고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잘 나갔던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가끔 계세요. 인사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 안 하시는데 뒤에서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태도가 왜 그딴 식이냐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직장 생활도 어려웠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더 낯을 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남겨보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치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저 정규 강의 23기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꼭 들으시는 게 좋은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기간이나 아니면 접수도 가능하세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치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그리고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 몰랐다가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도 진작 할 거리란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 기준인데 여러분 저는 부동산 얘기, 돈 얘기,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끌 오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강의팔이란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 얘기를 함에 있어서 보수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여기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왜냐면 부동산 얘기하던 애가 돈 얘기하던 애가 강의하던 애가 딱 욕먹기 좋은 포지션이고 문재인 정권 때 사회의 분노를 정말 적극적으로 받던 일을 하던 사람이 괜히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설 때가 아니고 나서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있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도 길이길이 날뛰냐?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의 막다른 길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말고 이제 한국의 어떤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 이거 저는 막다른 길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이 다음 정권 한 번 더 하면은 거의 이제 무게추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이미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 한국이 버텨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다. 그렇게 개돼지가 아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 자신보다 주변 분들을 좀 높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없다. 지금 이런 영상도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그분들은. 사고관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될 때 얘기하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후보 시절이 됐네요. 중도 클릭, 우클릭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결로 들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분노를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의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당했다요. 당했다, 당한다, 뺏긴다.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대선 공약에 AI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AI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실제가 없어요. 나라가 망조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AI에 100조가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를 100% 쓴다고 했어요. 이거는 댓글을 부탁드리는데 전 세계에 친환경 에너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AI 기업들은 지금 앞다퉈서 원자력 발전을 사들이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었죠. 왜냐면 전기가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탈원전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라고요. 이거는 친중인 동시에 반미이고 그리고 AI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AI 얘기를 왜 꺼냈냐?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기류가 있냐면 AI가 내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게 대세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 일자리는 살아남을까? 내 직장은 없어지지 않을까? AI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모든 걸 뺏기지 않을까? 이 공포를 여기에 이용한 거예요. AI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AI를 가지고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AI를 국가가 해서 돈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이란 단어로 포장합니다. 기본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주의 사회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만드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일 거고 이미 그런 인사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살펴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나 조직들이 있는데 기본이란 글자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도 마찬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세금을 갖다가 쓰겠다는 건데 이게 해외 유명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돈을 풀 때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대출을 틀어막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틀어막으면 정권을 잃는다니까요. 왜냐면 한국 국민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국 국민성의 현재 기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 돈을 계속해서 무조건 풀고 모든 게 공짜인 것처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다 하나씩 뺏은 다음에 나중에는 국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게 하면서 영구 집권을 꿈꿀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고 더 무서운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초석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부탁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지나간 다음에 나라 안 망했잖아. 사과해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영상 하나 만들 건데 문재인 정권 지나가고 나서 사회가 엄청 변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녀의 관계, 세대 간의 갈등,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갈등, 일자리 수, 자영업자의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물가, 생활 수준, 모든 문화와 시스템이 다 변했어요. 부동산 세금은 그냥 쓰레기예요. 의미가 없고요. 사법 시스템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뇌피셜이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건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없구나 노출이 안 돼 있으신 거고 주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못 느끼면 말이 안 돼요. 사회가 완전 변했죠. 근데 이 변한 게 어떤 방향이냐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이 딱 마련이 돼 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해외에선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요번에 G7 갔잖아요. 근데 G7에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초청을 받아갔다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냥 이재명 쪽에 못 써서 안달인데 참관국이 있고 초청국이 있어요. 근데 굳이 나눠서 이걸 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제가 항상 다른데 이번 G7의 주요 의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이에요.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은 미국이고요. 이란은 반미예요. 이란은 진짜 반미가 심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친미예요. 그러면 G7에 가서 말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발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은 거기 오는 미국이나 거기 있는 국가들과 어느 정도 결은 맞거나 해당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사회주의로 가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거기 수장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게 꿈일 거예요. 그러면 G7에 초청국 자격으로 부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스라엘 지지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거 여태까지 발언한 거 찾아보시면은 가관이거든요. 여태까지 막말한 게 많으셔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외부에서는 이미 한국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고 낙인 다 찍혔어요. G7 가서 트럼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트럼프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투표가 끝났단 말이에요. 한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이게 그분들의 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진짜 많이 괴롭혀요. 근데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용기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만큼 그거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용기를 얻고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응원 얻고 근데 그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배급 사회예요. 기본이 배급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이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배급이에요. 근데 처음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랑 공산주의 국가 가면 나중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뭘 시켜요. 국가가 여러분의 고용주가 돼서 일을 시킨 다음에 돈을 조금 줍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국 군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헛소리라고 했지만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글로 가느냐? 장담할게요. 나중에 한국에 돈 없어요. 부자들 빠져나가고 기업들 빠져나가면 이미 이거 진행형이에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ING 100% 팩트예요. 다 빠져나가고 나면 한국에 돈 없어요. 미래 세대도 없어요. 그리고 이민도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럼 줄 돈이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외국의 하청 같은 거 받아서 일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노동하고 배급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엔 이거 얘기하면 오바였는데 이제는 오바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멀지만 오바는 아니에요. 이제 한 단계 산을 넘어왔어요. 문재인이라는 산을 넘어왔잖아요. 두 번째 산을 넘는 거예요. 그 다음 산봉우리 끝에 내리막에 사회주의가 있는지 공산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산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온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내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